네, 안녕하세요. 우선 이제 길한 용신, 그래서 이걸 흔히 사길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좋은 신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기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재성이죠. 재성이란 건 이제 정제가 있고 편제가 있고, 그래서 재성은 일단 다 길신으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관 있죠. 정관 있고 편관인데, 편관은 일반적으로 흉신 쪽에 해당되고, 여기 정관은 이제 좋은 신, 길신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인이죠. 그래서 정인도 이제 편이 있는데, 편인은 흉신 쪽으로 가고, 정인이 이제 길신 쪽, 좋은 신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식신이 이제 여기 있죠. 식신하고 상관인데, 상관은 이제 흉신 쪽으로 가고 식신이 좋은 신,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재성이나 정관이나 정인이나 식신, 이것은 다 좋은 신이니까 잘 북돋아 줘야 되겠죠. 상처를 받지 않고 자기 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보듬어 줘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흉신에 해당되는 것은 나쁜 신이죠. 본신을 해롭게 하는 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위에 만일에 동료신이 있으면은 그 동료신을 괴롭히는 거죠, 흉신은. 그러니까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신이 있게 되면은 그것이 아주 고통스럽기 때문에 본신 역시 그 신을 잘 이용을 못하니까 본인이 또 나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사주 구성이 나빠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흉신이 왔을 땐 반드시 그것을 제거하든지 아니면 그 어떤 방법에 의해서 그 흉신을 제압을 해서 억눌러 가지고 그런 역할을 못하게끔 하는 그런 방법을 써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흉신에 해당되는 거를 칠살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게 편관이 해당되는 건데, 왜 칠살이라는 말을 썼냐면은 일곱 번째 오는 일곱 번째 오는 편관이다. 그래서 칠살이라는 말을 쓰고, 대개 이제 양관일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양관일 때는 칠살을 맞게 되면은 본신을 굉장히 칠살이 험악하게 험상궂게 극을 해오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칠살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 다음에 상관은 이제 이것은 이제 본신을 많이 설계시키는 거죠. 그래서 본신을 설계하는 건 식신이 있고 상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상관이 굉장히 심하게 설계를 해나가요. 그래서 이 설계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상관은 정관을 만나면 정관을 극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역시 흉신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상관일 때는 반드시 정관이 옆에 있나를 살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정관이 옆에 있으면은 그 정관을 괴롭히니까 이 상관이 정관을 괴롭히지 못하게끔 방책을 있나 없나를 또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겁재죠. 겁재라는 건 이제 본신과 본신이 양이라면은 같은 동기가 음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신이 남자라고 했을 때 같은 동기가 여자, 여동생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를 겁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경우를 겁재인데, 이 겁재는 물론 본신을 도와주는 건 좋은데 이것이 양인으로 작용했을 때, 그러니까 양이라는 것은 오양간에 해당되는 건데, 그것은 이제 다시 또 설명드릴게요. 그럴 때는 이제 이것이 어떤 나쁜 작용을 많이 하냐면 재물을 뺏어가는, 재물을 분탈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물이 옆에 있으면은 그 재물이 남아지를 않게 되죠. 서로들 뺏어가려고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있나 없나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편이라는 것은 이제 정인과 편인할 때 편인인데, 이 편인은 또 어떤 흉작용을 하냐면 식신을 괴롭히는 흉작용이 돼요. 그래서 편인 옆에 식신이 있으면은, 식신이라는 거는 식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공주와 같은 건데 식복을 깨트리니까 도식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역시 그 편인 작용 때문에 밥그릇을 엎어버리니까 굶주리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또 나쁜 역할이 되니까 그것을 또 잘
안 되게끔, 그렇게 되지 않게끔 어떤 작용이 있나 없나를 또 살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이 이제 흉신은 칠살, 상관, 겁재, 그 다음에 양인, 겁재, 양인을, 겁재 중에서도 양인을 말한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편인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또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먼저 여기 그 겁재하고 비견에 대해서 또 양이냐 일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죠. 일단 이제 형제라는 것은 번신을 도와주는 건 좋은데 형제가 많으면은 재물이 있으면 재물을 서로 뺏어가려고 그러죠. 동료끼리 형제끼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일반 형제로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양인이나 일인으로 됐을 때는 그런 것이 심각하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양인은 어떤 경우가 양이냐 그걸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양인이라는 거는 월지에 있을 때 월지에 예를 들어서 일간이 간목 일간이라면 월지에 묘가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경우죠. 여기서 양이란 말을 쓸 때는 이렇게 오양간일 때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다섯의 경우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갑이 묘가 있고 병이 오를 만나고 무가 오를 만나고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12운성에서 말할 때 병과 무는 똑같이 오가 왕지가 되죠. 그래서 같이 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병이 오고 무가 오를 만날 때는 다 양이 된다. 그 다음에 경이 유를 만날 때 이미 자를 만날 때 이렇게 오양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그 다음에 일인일 때는 세 가지 경우만 나오는데 이때는 병이 오를 만날 때 일지로 병이 일지에서 오를 만날 때 무가 일지에서 오를 만날 때 이미 일지에 자를 만날 때 이렇게 일인이나 양인으로 올 때는 힘이 워낙 강해서 이것은 꼭 좀 제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 재물을 분탄해가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흉신으로 보는 거 일단은. 그렇지만은 흉신이지만은 본신을 강하게 하는 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잘만 이용되면은 또 크게 성공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그때의 경우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건 이제 좀 육친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설명드린 거예요. 이거는. 즉 예를 들어서 이게 겁재나 비견이라는 건 다 형제 이제 비견은 동성 남자면 남자끼리 그런 얘기건 이건 이제 여자와 남자끼리 형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겁재라고 하는 거고 그때 이제 월지에 요것이 그 겁재가 오면은 양인이 되는 거고 일지에 겁재가 오면은 일인이 되는 거고 이렇게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편리한 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식신이라는 거는 공주를 의미한 거고 공주니까 식복이 많죠. 배움도 많을 수 있고 그래서 평강공주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 상관이라는 것은 이것은 나무꾼과 같이 깨를 쓴다. 즉 그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그런 동화책도 있듯이 이것을 깨를 많이 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실제로 상관하고 여기에 이제 정관이 있는데 이걸 선녀라고 해서 정관과 정관에 해당되는 선녀와 나무꾼이 서로 만나면은 당연히 나무꾼이 선녀를 괴롭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묶어놓은 거예요. 이거를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뒤에 상관이 있고 그 옆에 정관이 있으면은 정관은 벼슬인데 선녀가 바로 벼슬이죠. 벼슬인데 상관이 벼슬을 무너뜨리니까 안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것을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편제는 부친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친이라는 거는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생활해서 어떤 사업을 해서 이렇게 생활비를 또는 부를 축적하는 거죠.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편제를 부친에다 이렇게 묶어봤어요. 그 다음에 정제란 건 이제 아내죠. 가정에서 살림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그 재물을 취하는 방법이 좀 그 가정적인 것, 즉 사무실에서 어떤 업무를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재물을 모으는 방법을 정제로 판단하시면 좋아요.
그다음 이제 편관이 앞에서 말한 이제 칠살에 해당되는 건데, 편관이 이제 온달이라고 해서, 온달은 이제 바보 온달처럼 생각해가지고, 온달은 이제 무술, 즉 옛날에 칼솜씨가 좋고 아주 그 힘이 건장하고 이런 걸 연상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이 온달이 출세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보면은 공주라고 있죠. 평강공주와 바보온달 이렇게 짝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온달은 식신을 만나면 좋다는 거죠. 여기 공주를 만나면은 훌륭한 장수로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의해 봤어요. 그 다음 이제 편이란 건 계모인데, 계모는 의분 어머니죠. 그러니까 이 계모라는 것은 누구를 괴롭힐 수 있냐면은 공주를 괴롭힐 수 있죠. 그러니까 공주는 자기 딸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공주를 괴롭히니까 이런 거를 도식한다고 그래요. 계모가 있으면 도식, 그 밥그릇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굶주게 되는 거죠. 이 공주라는 것은. 그러니까 계모를 만나면 공주는 맥을 못 추게 돼요. 그래서 그 계모가 잘 또 그걸 당해서 그런 역할을 못하게끔 해줘야 된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친모라는 건 정의를 말한 거고, 바로 친어머니를 얘기하는 거죠. 친모란 건 본인을 잘 보듬어 주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지만은 이 친모를 또 극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제가 친모를 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극인인데 바로 아내는, 정제 아내는 그 친모, 시어머니죠. 이 아내한테는 시어머니를 극하게 된다는 걸 의미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럼 먼저 칠살, 즉 여기 편관이라고만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한 편관은 칠살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간일 때를 얘기하는 거죠. 음간일 때는 칠살로 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양간이 돼서 편관화 됐을 때를 칠살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때는 어떻게 했냐. 이거는 다 흉신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제복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좋은 그 편관으로 바꾸는 방법을 여기다 세 가지를 예시를 들었어요. 첫 번째는 식신, 공주를 만나가지고 온달이 바보 온달이니까 공주를 만나서 공주가 이 온달을 좋게 큰 장수로 발전시키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인성이죠. 인성이란 건 뭐냐면 어머니니까, 친모니까, 친어머니가 나서게 되면은 온달은 이 아들이니까 온달은 어머니를 따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 편관은 어머니를 만나게 되면은 어머니를 생해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좋은 역할만 하게 된다는 거죠. 어머니를 극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좋은 모양으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생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관이 인을 생해준다 그래서 관생인, 그건 바로 인성이 와줘야 되겠어.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여기 양이인데 여기 온달이 편관이면은 양이라는 것은 인을 말하는데 양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 이제 양이를 가져왔어요. 좀 전에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간목 일간일 때 월지에 묘가 있으면은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죠. 요 간목의 일곱 번째 오는 것이 칠살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갑에서 갑을 병정 무기 경이면 경이 일곱 번째죠. 여기 경. 그러니까 사주에 요것이 일간일 때 경이 간에 경이 있을 때 그러면 여기 칠살이 되죠. 그러니까 요 칠살을 제복하는 방법은 뭐가 와야 되냐면 묘가 와야 돼요. 이게 양인이니까 묘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묘 속에는 지장간이 있는데 지장간은 갑과 을이 있죠. 그래서 지장간에 갑과 을이 있는데 그 을이 요 경과 합을 하게 있어요. 을경합 그러죠. 을이 경과 합을 하니까 이 경이 나쁜 역할은 안 되고 좋은 역할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합이 될 때는 그 좋은 나쁜 것은 합을 하면 좋아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나쁜 역할하는 것이 합돼서 그게 머무르게 되니까 좋은 역할만 하니까 좋은데 만일에 좋은 신이 합을 해버리면 좋은 일을 못하게 되니까 좋지 않은 역할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칠살과 같은 것을 합을 해야
좋은 역할로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런 의미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쓴 거예요. 여기다가 편관, 칠살은 양의를 만나서 합살하면 좋은 낭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또 한 가지 더 생각하는 것은 이제 온달은 칠살은 양인과 월지에는 양인과 만나면은 합살해서 좋은 역할로 됐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합살이 안 된 양인이 홀로 있을 때 그때는 정관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정관은 그 양인을 극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관이라는 건 본신을 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혼자 있을 때는 이 정관이 있으면 정관이 양인을 극해서 양인을 좋은 모양으로 바꿔서 그 재물을 분탈하는 걸 막아주게 되니까 그때는 선녀가 있어야 되고, 선녀는 이제 극에서 되는 거고, 온달은 이것을 합을해서 그런 역할을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주 서로 좋은 역할로만 된다 그런 얘기가 되죠. 이번에 이제 그 계모라는 건 공주를 극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공주를 극하는 거니까 요 공주를 극하지 못하게 하려면 뭐가 있으냐면 편제, 부친이 있어야 되죠. 부친하고 계모는 서로 부부관계니까 부친이 계모를 같이 있으면 계모는 부친을 따라가니까 공주를 극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붙여놨고, 그 다음에 아내는 친모를 극한다는 얘기죠. 이것은 일종의 고부 갈등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여기 이제 계모는 식신을 극해서 도식에서 굶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부친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현상을 막으려면은. 그 다음에 정의는 상관을 잘 타일러서 상관의 나쁜 역할을 막을 수 있으니까 흉조를 막아낸다. 그래서 빛난다고 표현했어요. 네, 이건 이제 앞서 설명한 대로 상관 곁에 선녀, 정관이 있으면은 상관은 정관을 괴롭히니까 사주 구성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나무꾼을, 상관을 제압할 수 있는 거는 정인, 인성, 즉 친모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상관은 항상 정관을 괴롭히니까 정관은 상관 만나기를 굉장히 두려워한다 이런 얘기 되죠. 그래서 화액이 백단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요건 이제 제살이 있을 칠살이 있을 때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칠살이 올 때는 음일간일 때는 그냥 제살만 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음이라는 것은 본신이 자기를 너무 고집하지 않고 이렇게 부드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칠살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만 제살이 돼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양일 갈 때는 굉장히 본신의 자기가 위신을 굉장히 높이 지켜 세우는 셈이기 때문에 이때는 굉장히 강해져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양간일 때는 강해져야 되고, 그때 이제 칠살이 오면은 제살만 돼서는 안 돼요. 반드시 신강해야지만 그런 역할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음간일 때는 제살만 있으면 되겠지만은 양간일 때는 제살과 신강인 것이 있나 없나를 같이 살펴야 된다는 것을 의미했어요.